지금부터 제7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숭구선열과 호곡영행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86만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껏 부풀어 오른 벚꽃 망울이 희망 가득 찬 새봄을 알려주는 다수한 3월 제77회 임시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일 청주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첫 걸음으로 청주시청사 옆 본관동의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 당위성이 거론되기 시작된 2013년 이후 무려 10년 만입니다. 이전 무지 선정부터 보상을 둘러싼 마찰, 본관 건물의 존치 여부 등 서로 다른 이해와 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최고와 최선의 답변을 도출하기 위한 여정이었겠습니다마는 10년 동안
소모된 세금과 행정력에 대해 시민들이 보내는 따가운 시선과 평가도 겸허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과의 부분 보존 협의 속에 철거가 시작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은 불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올곧은 행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은 청주 시민의 꿈과 청주시의 미래를 담아내는 일입니다. 그간 있었던 소통 부재로 인한 과오는 답습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의회에 나아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담아내는 소통행정, 열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활동은 주민 중심의 의회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성장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감정 싸움에만 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의회가 주민 대표 기관이자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감시, 견제 기관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또한 의원 개개인이 공익 우선의 의무, 청렴 의무 등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의를 남용하지 않았는지, 다급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평가해보고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와 아픔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시민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껴야 합니다.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의회의 소임입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키워가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저희를 선택해 주신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층 더 성숙한 의회, 한층 더 품격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3월입니다. 3월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할 한 해의 사업들을 작년 말 해당 부서의 면밀한 추진 검토와 의회의 꼼꼼한 예산 심의를 거친 협업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로 기대했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집행 과정에서는 일관된 의지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절감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화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달 5일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사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상정된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정 안건에 대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협조하에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의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86만 청주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길 복지국장께서는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9일 이한국 의원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모두 14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2년 시민의 시정참여 이행사항 평가 결과 등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회 홍수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초 증가하는 화재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피난, 약자들에게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제기하여 청주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74%로 사망 원인
1위이며 22년 역시 사망원인 1위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265명, 21년 276명, 2022년 34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1년 대비 65명으로 무려 23.5%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이며 연령별로는 영아에서 7세, 8세에서 13세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망 원인은 연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등이 대부분으로 사망 연령으로는 70대 이상의 노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 정감을 위한 안전관리와 화재 종합대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주시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줄고 있습니다.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와 화재 종합대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주시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한 청주 동부소방서 화재 통계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년 1월부터 3월까지 연초의 화재 발생 건수는 3년간 상승세를 보였으며 동산 재산 피해 등 건당 재산 피해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직간접적인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는 아파트, 상가, 공장, 산, 도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초 화재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또한 5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약자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평등하지 않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피난자가 직접 이용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현재는 특정 소방대선물에만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기호흡기는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장비로 착용이 어렵고 무거우며 비치 및 보관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연기에 조철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최소한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에 취약한 시설만큼은 편하고 신속하게 사용 가능한 개인 보호 장구 설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은 음식물 조립,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 불꽃, 화원 방치 등 부주의로 약 50%에 달하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예방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화재가 지속적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주의로 인한 발생하는 화재는 약자들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대비하기 어려운 화재, 대응하기 어려운 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등 기구 및 물품에 대한 비치와 재난약자 대상 맞춤형 소방 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 등 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와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이 5분과 같은 짧은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연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옥산면 은천신봉동, 복명리 송정동, 강서 이동 출신 한동순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봄꽃이 만발한다는 춘분입니다. 절기는 분명 봄이지만 난방비 폭탄에 장바구니 물가폭탄, 대출이자 폭탄까지 서민들이 가기에는 여전히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아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시민분들이 많으십니다. 2022년 11월 기준 같은 해 2월에 비해 전기요금은 29.5%, 도시가스비는 36.2%, 지역난방비는 34%가 올랐습니다. 가스와 전기가 영업 필수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지난 2월 초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99%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했으며 며칠 동안 지난해 동월 대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유지비 증가까지 2중, 3중이 고통으로 내몰리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민생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이 난방비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파주시는 가구당 20만 원, 평택시와 광명시는 가구당 10만 원, 안양시와 안성시는 시민 1인당 5만 원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난방비를 두텁게 지원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전 유성구와 광주 강선구, 서울 성북과 은평구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긴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민망할 지경입니다. 한파를 대비한 청주시 사업은 총 5건입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개인 월동 난방비 지원 295가구, 주거복지센터 주거 취약가구 연료비 지원 4가구, 민간기관 후원연계 지원 100가구,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혹한기 이불 지원 66채,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난방용품 지원 400여 명입니다. 이 중 어디에도 난방비 고통 경감을 위한 청주시 적극적인 지원책은 없습니다. 그나마도 1개의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사업은 이미 2022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원은 또 어떻습니까? 위 사업 대부분을 국비와 도교부금, 민간 후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청주시 재원이 소요된 사업은 주거 취약가구 4곳에 각 30만 원씩 12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86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 난방비 대책이라 하기엔 너무 초라합니다. 이 정도면 난방비 대란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시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난방비 지원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생계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는 머지않아 혹서기 냉방비 폭탄이 또다시 청주 시민을 위협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에너지 대란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당장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수립하십시오. 특히 중앙정부의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에서 누구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요금 납부 유예와 경영지원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저 역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분골쇄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청풍 명언의 고장 우리 청주시는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지자체입니다. 청주의 대표 이니셜 C와 J를 나란히 하면 씨앗 모양이 형상화되는데 봄의 초입길에서 우리 지역 녹음의 씨앗은 과연 바른 싹을 틔우고 있을까요? 도심 녹지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개념을 넘어 도시와 자연, 인간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시 환경 속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도심 녹지 공간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 의의는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야기합니다. 발화가 시작되는 3월 현재 사천동에는 푸른 녹지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웃한 주중 율량동의 경우 시민들은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겨울에 웅크림을 기지개 펴듯 봄의 정취를 즐기지만 사천동의 지역민들께서는 발이 닿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사천동과 율량천 사이의 구 도심지에는 아쉽게도 민간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시에 기부 체납한 작은 사천 어린이 공원 하나뿐이며 녹지대는 이순환로 사이 180m 정도입니다. 인근 주중동과 구도심지인 율량동의 경우 대규모 공원으로 마로니에 공원, 율봉공원, 세적굴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중간 규모의 근린공원은 3개소나 있으며 도심 곳곳에는 어린이 공원이 16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중 율량 2지구의 녹지대는 무려 3,200m 정도나 됩니다. 물론 환경에 대한 가치를 단순히 수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경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문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육 조건이 같은 주중 율량 2지구와 사천동 녹지대의 경우 사천동 녹지대는 작고 가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나마 꽃나무는 관리 부재로 대부분 고사되고 인근 학생들이 무분별한 통학로로 사용되어 차폐 식수와 초하루가 망실되는 등 그 실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주중 율량 2지구는 초하루의 군집 관리와 풍성한 광목류 밀집 식재로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황토포장 주변으로 벚나무와 가로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의 산책로로 인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문제입니다. 사천동 인근에는 공원이 없어 구도심의 대부분 아이들이 사천 어린이 공원의 쏠림 현상으로 만원을 이룹니다. 학부모와 어르신들이 땡볕에 옹기종기 모여서 어린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적 대비 사용자 포화로 어린이의 자율적인 통제가 되지 않아 녹지 구간이 대부분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수시로 건의하여 그나마 해당 부서에서는 부족한 예산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3월 7일 집행부 본부장님과 상담 후 해당 부서에서 상기 어린이 공원 및 녹지대를 함께 둘러보았고 담당 부서에서도 본 문제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보다 나은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천 어린이 공원은 조경 전면 제식제와 차양막 추가 설치, 어린이 및 주민 놀이시설 등의 보강이 필요하며 특히 상기 공원의 바닥 분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사천동 완충 녹지대는 학생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녹지 훼손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와 조경 전면 제식제가 필요합니다. 인근 녹지대처럼 초하류, 벚나무, 차폐 식수는
군집 형태로의 식재가 필요하며 학생들 안전 통행을 위한 방범용 가로등과 주민을 위한 경관 조명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 공유지, 일반 재산의 잔여지 등을 활용해 조그마한 쌈지 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원 확충을 건의드립니다. 내일은 태양의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춘분입니다. 춘분점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반으로 양분되어 추위와 더위도 같다고 합니다. 양과 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이 작은 녹지 공간의 씨앗이 청주의 상징인 느티나무와 같은 거목이 되어 시민의 삶에 큰 쉼터로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 복대이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유엔은 수질 오염과 물 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세계 물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반하여 대청호 규제 완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대청호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충북의 움직임에 청주시는 과연 어떠한 입장인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지역 대표 힐링 명소인 대청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청호반의 맑은 물과 빼어난 경관에 청남대도 고즈넉이 자리한 대청호는 1980년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일대에 건설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인공호수로서 지난 40여 년간 청주, 대전 지역 시도민에게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취임 1호 결재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청풍 명월의 고장인 충북의 빼어난 자연유산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그 중심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대청호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물에 잠긴 고향의 그리움보다 괴롭고 야속한 것이 오랜 세월 각종 규제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 감소였으니 당연히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청주시가 86만 청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김 지사의 대청호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김 지사의 카약 퍼포먼스 사건은 무심천을 유지 관리하는 주체인 청주시가 자기 안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무심함을 넘어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충청북도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86만 청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청호는 청주 시민이 마시는 물입니다. 대청호 규제는 식수원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에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거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에서 혼자 할 수 없다면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대청호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수원 보호의 최전선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충청권 56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 위협받는 만큼 86만 청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청주시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청주시의 임시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8일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